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혹시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지는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 부부 관계나 잠자리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건 젊은 시절의 치기 어린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후배이자 친구로서 조금은 쑥스럽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중년 이후의 부부 생활, 그 조화와 사랑의 불씨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곁에 있는 배우자를 더욱 애틋한 눈길로 바라보게 되고 행복한 가정의 문을 여는 열쇠를 찾게 되실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째,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들기 위한 세 가지 필수 조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대화의 조화입니다. 매일의 슬픔과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하죠. 두 번째는 식성의 조화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맛있는 밥 한 끼를 함께 즐기는 것은 부부를 잇는 아주 튼튼한 끈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소 조심스럽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성의 조화, 즉 속궁합입니다. 제가 왜 이 세 가지를 굳이 분석했을까요? 결혼을 집이라고 한다면 대화는 바람이 통하는 창문이고 식사는 따뜻한 부엌이며 부부간의 은밀한 친밀함은 집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 경험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예전에 저는 부부가 싸우지 않고 밥만 잘 먹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도 잘 통하고 식성도 맞는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따스한 불꽃이 없는 부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감정과 육체라는 가장 깊은 연결고리를 잃어버린 상태였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결혼이라는 집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여러분, 당장 세 가지가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마세요.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천천히 쌓아가시면 됩니다. 둘째,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속궁합, 성적 친밀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대화나 식사가 아니지? 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입맛이 조금 다르거나 사회 문제에 대한 견해가 달라도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서의 냉랭함은 부부 사이의 가장 큰 장벽이 됩니다. 이러한 조화는 정신적으로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거리감을 없애주고 일상의 사소한 갈등을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반대로 이것이 결핍되면 배우자는 버림받았다는 느낌, 소외감, 심지어 노년의 우울증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속궁합의 불일치가 근본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를 찾아오셨던 한 어르신의 슬픈 얼굴이 잊히지 않습니다. 남편분과 사사건건 부딪혀서 힘들다고 하셨죠. 하지만 깊은 대화를 나눠보니 5년 넘게 각방을 쓰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어르신을 예민하고 화가 많이 쓴 사람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가벼운 스킨십부터 다시 연결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부부 관계가 다시 따뜻해지자 일상의 다툼도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 기억해 주세요. 육체적 친밀함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귀중한 영양제입니다. 셋째,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할 현실, 바로 섹스리스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통계를 한번 볼까요? 한국은 부부 관계가 월 1회 미만인 섹스리스 부부의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국가 36.1%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50대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 비율이 45% 이상으로 치솟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씁쓸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늙어서,
주책맞게 무슨 이라며 자신과 배우자의 정당한 욕구를 회피하곤 합니다. 그 결과는 서서히 스며드는 냉담함이며 결국 부부를 한 집에 사는 하숙생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식들 보기에 민망해서 피곤해서 1년 내내 남편과 손도 안 잡았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 친구의 눈빛에서 무료함을 느낍니다. 반면 60대, 70대가 되어서도 로맨스를 유지하는 부부들을 보면 언제나 생기가 넘치고 젊어 보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저 건조한 통계 숫자가 내 이야기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체면 때문에 수십 년 공들여 쌓은 부부의 정을 쉽게 두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밥을 먹고 잠을 자듯 건강한 성생활을 꾸준히 유지하시기를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밥을 먹고 회복하기 위해 잠을 자는 것처럼 부부 생활도 주기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중년에는 젊을 때처럼 횟수가 많지는 않더라도 꾸준함과 정서적 교감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로 인한 혜택은 정말 많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심장이 튼튼해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며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으로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배우자와의 유대감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팁을 드리자면 부부 관계를 몸으로 하는 대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술이 중요하거나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안아주는 포옹, 아침에 가벼운 입맞춤, 잠들기 전에 쓰다듬음만으로도 훌륭한 보약이 됩니다. 한 남성 어르신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매일 저녁 아내를 안아주는 습관을 들였더니 내 몸도 건강해지고 아내의 잔소리도 확 줄었습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다만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므로 기저질환이 있거나 신체적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결론적으로 중년의 성생활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신성하고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시간이라는 차가운 바람 앞에서 우리 가정을 따뜻하게 지켜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튼튼한 끈입니다. 맛있는 식사나 화려한 말보다 침실에서의 조화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차가운 통계의 일부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건강과 기쁨을 위해 먼저 다가가 불을 밝히고 그 온기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에 작은 기쁨과 자신감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만의 금슬 좋은 비결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배우면 좋으니까요. 그럼 안녕히 계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